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의사 아들을 가졌다고 사연자분의 능력 있는 딸에게 집에 들어앉아 살림만 하고 애나 키우라는 예비 사돈에게 딸과 함께 제대로 참 교육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게는 무남 동료인 딸이 있습니다. 전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라 대학도 그곳으로 진학을 했고 그 대학에서 남편을 만나 불같이 사랑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 결혼을 하였지요. 그렇게 미국에서의 신혼생활 중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이를 한국에 가서 키우자고요. 물론 글로벌한 시대라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미국으로 또 다른 해외로 나가 많은 문화를 경험하라고 하지만 자신은 문화를 모르고 다른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엔 우리 아이는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닌 게 될 수 있다고요. 이제라도 한국에 들어가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양가 조부모님하고도 자주 만나는 게 아이의 정서에 제일 우선일 것 같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미국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더 자라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어 들어오면 아이에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 같아 저희는 그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한국에서의 생활, 저희는 미국에 있으면서 참 많이 그리웠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한 번씩 들어오긴 했었지만 솔직히 비행기 값만 해도 비쌌기에 자주 오고 갈 순 없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다시 살게 된다고 하니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한국의 대학들의 교수직에 지원을 하였고 입국해 면접을 보고 서울의 한 대학에 교수직으로 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며 처음엔 조금 적응을 어려워하긴 했습니다. 늘 집에서 저희와는 한국말로 대화를 하기는 했었지만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만 듣다가 유치원에 가니 다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다양한 단어와 톤으로 이야기를 하니 그 의미 파악이 다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몰라 답답한 느낌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한국에서의 생활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아이는 급격히 언어가 늘더니 1년 만에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만큼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집에선 그간 저희와 한국말을 해왔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르지요. 아이는 워낙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기에 유치원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걸 꼭 해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음악 전공이기에 음악이 주는, 악기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든 아들이든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꼭 악기 하나는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전 딸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악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어린이 음악회에도 많이 데리고 다녔었습니다. 딸은 여러 악기 중에서도 첼로가 재미있다고 했고 3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5살 때부터 첼로를 잡아 7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딸은 절 닮아서인지 악기 다루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였고 첼로 이외에도 피아노도 곧잘 연주합니다. 그런 딸은 초등학생 때부터 각종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나라의 유명 예술학교에 다니게 되었지요. 제게 걱정거리는 딱히 없었어요. 성실한 남편, 예쁘고 착한 딸, 가족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하니 걱정이 어디 있을까요? 양가 부모님들도 노후 준비가 든든히 되어 있는 안정적인 분들이셨고 남편의 형제들도 제 형제들도 각자의 알아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딸이 대학을 진학할 때 외국으로 진학을 할지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려서 미국에서 살았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이곳저곳 많이 경험하게 해주었지만 외국에서의 배움은 또 다르니까요. 하지만 딸은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나름의 이유를 이야기하기에 저희 부부는 반대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각종 콩쿠르에서 순위권 상을 휩쓸다시피 했고 학교 성적도 좋았던 딸은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한 번도 아이에게
어떤 강요 없이 스스로 결정해서 정하도록 했었습니다. 우리의 양육 방식에 믿음은 있었지만 저희 부부에게 아이라곤 딸 하나가 다이고 부모의 역할을 해보는 것이 처음이라 이렇게 믿어만 주는 게 맞을까 싶은 고민도 들었었는데 이만큼의 결과를 보여주니 우리의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참 뿌듯했습니다. 대학을 가는 딸에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많이 놀고 많이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 딸이 1학년 초 여름 얼굴에 설레는 미소를 잔뜩 머금고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요. 고등학생 때까진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아 아직은 이성에 관심이 없나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니 딸이 하는 말이 자신이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그간 나름 많이 절제했었다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당연히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도 조금은 즐기고도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생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와 딸 사이에는 비밀이 없거든요. 혹 모르죠. 딸은 제게 조금은 비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딸은 제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연세대학교의 의대에 다니는 2살 연상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딸의 남자친구가 먼저 대시를 했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였어요. 딸은 매일 제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떠드는데 남자친구와 재미있었던 일, 다퉜던 일들을 들어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그 시절 저와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풋풋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참 예뻐 보였습니다. 딸은 대학 기간에도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고 해외 콩쿠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지만 몇 개의 개인 연주회도 열었고 졸업하고 해외로 나가 학업을 더 이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딸은 당연히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 또한 딸의 선택이니 저희는 얼마든지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남자친구가 딸의 선택에 태클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하냐면서요. 한 번도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본 적 없는 딸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무조건 가지 말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딸의 남자친구도 공부가 많이 남아 있었고 딸도 공부를 더 하는 것뿐인데 그곳이 외국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 남자친구와의 사이를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딸이 하는 말이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자신이 평생 해온 음악을 중도 포기하면서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요. 이미 입학 허가서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포기를 할까요? 딸이 평생 진심으로 음악을 해왔다는 것을 아는 저는 딸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음악으로 끝까지 가지는 못했기에 딸의 결정을 더 응원하였습니다. 딸은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이별을 고했더니 딸의 남자친구가 기다리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딸은 유학을 떠났고 3년간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고 딸의 성격답게 최선을 다해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을 때면 저희 부부가 딸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 만나고 오곤 했지요. 그렇게 딸은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연주회를 열며 자신만의 음악 반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딸은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계속했고 둘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자리를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이 30이 되던 해 10년간 만나오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유학에 다녀온 뒤부터 줄곧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딸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며 공연을 하느라 당장 결혼을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30을 넘기고 생각해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30이 되자 다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던 차라 결혼을 수락하고 양가에 인사를 하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호남의 얼굴에 서글서글한 인상입니다. 물론 10년을 사귀었으니 사진도 많이 보았고 몇 번 식사도 함께 했지만 딸의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 저희 집의 사이로 보자니 새삼스럽고 다양한 부분들이 보게 되더군요. 서로 극명히 다른 분야의 아이들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10년을 만나왔으니 어른들의 걱정과는 달리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 남편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누구 하나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서로의 전공 분야는 절대적으로 존중해 주라고요. 물론 가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예비사돈댁은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 계시는데 저희 딸과 남자친구 그리고 저희도 모두 서울에 있다 보니 상견례를 서울에서 하기로 해 날짜에 맞춰 올라오셨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딸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이다 보니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딸이 잘 성장해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는 기쁜 첫 발걸음인 만큼 축하해 주기로 했기에 서운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예비 사돈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고 사돈은 첫 인사로 서울 오느라 힘들었습니다. 딸 시집 보내면서 사돈들은 걱정되는 것도 없나 봅니다. 첫 만남인데 우리 딸 잘 봐주십사 하고 저희 집 근처로 내려오실 생각은 안 하고 서울에 앉아서 저희를 오라 가라 하니 말입니다. 라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 아이들에게 서울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어디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한 적 없는데 다짜고짜 저를 이야기하니 기분이 살짝 상하더군요. 그러한 분위기를 읽었는지 저희 딸이 어머님 상견례 장소는 모두 오빠가 정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는 저희가 장소만 말씀드린 것이고 저도 오빠에게 듣기로 오빠가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려 함께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짜고짜 저희 부모님에게 그리 말씀하시니 좀 그렇네요. 예, 그렇게 느꼈니? 본격적인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보통 애는 아니야. 우리 집안의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동네의 자랑이기도 해. 그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 와서 의사가 되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 좀 가져도 되지 않겠니? 안 그래요, 사부인? 네가 아무리 우리 아들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그래봐야 예체능인데 어찌 우리 아들보다 낫겠습니까? 속된 말로 저희가 집에 누워서 사돈들 만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먼 길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했는데 얘들 결혼하면 우리가 사돈들 보러 올라올 일은 없을 테니 큰맘 먹고 배려해서 왔습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다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병원에서 엄청 바쁜 거 아시죠? 의사 남편, 의사 사위 아무나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사 남편 두려면 아내가 뒷바라지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월급을 한두 푼 벌어옵니까? 그 월급 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 남편 두려면 그저 몸을 낮춰야 하는 거예요. 열쇠 3개요? 열쇠 5개를 준비해도 부족하지요, 의사인데. 우리 아들 달라고 중매쟁이들이 얼마나 줄을 섰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우리 아들을 3년이나 기다리게 하고 유학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선보러 나가라고 했는데도 우리 아들이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랬으니 이제 결혼하면 나 죽었어 하고 내 아들에게 잘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지금처럼 연주한다면 여기저기 쏘다니고 혼자 해외 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럼 우리 아들 뒷바라지는 누가 하니? 결혼하자마자 애부터 낳아. 그리고 우리 집은 아들이 귀한 집이니 아들 하나는 꼭 낳아야 한다. 뭐 아들이 둘이고 셋이면 더 좋고. 라고 합니다.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사위 자리는 보니 차분하고 내 딸을 사랑하는 것 같아 마음이 들었는데 사돈 자리가 지극히 고리타분하여 내 딸을 구시대적 울타리 안에 가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살아오지 않았고 저희 시부모님도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딸이 21세기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정말 찰나였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힐끔 보았는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내 생각과 같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모르겠네요. 고작 연세대학교 나왔으면서 서울대 나온 우리 딸을 그리 깔아뭉개며 이야기하십니까? 지방에서 지내시며 얼마나 많은 문화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 의대에 와 의사가 되었듯 저희 딸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습에 연습을 더하여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도 하고 독주에도 열며 국내외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결코 그쪽에서 무시하듯 집에 들어앉아 살림은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만 하라고 키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정이 제일 우선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딸의 꿈을 꺾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 음악으로 평생 먹고 산답니까? 우리 아들은 죽을 때까지 의사하며 돈 벌어요. 다들 시집 오고 싶어하는 자리라고요. 꼴랑 음악하면서 자리 못 잡으니 유학 갔다 오고 뭐 어디서 상을 받았는지 뭐 알지도 못하지만 그랬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요. 그때 딸이 오빠는 어머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 그건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돌아다녔고 유학도 다녀왔으니 결혼해선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정말 나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난 집밥을 꼭 먹어야 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랬듯 자식들 잘 키워주고 엄마는 집에 꼭 있는 사람,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 살아주는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어. 그 말에 딸이 2번 얘기하지 않아요. 오빠도 잘 들어. 나 결혼 안 해. 분명 결혼하기로 하기 전에 지금은 내가 강사직을 겸하지만 언제든 초청받으면 해외에서 연주회도 할 수 있다고 나의 생활 반경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오빠가 상견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상견례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른들 눈치 보고 그냥 알겠다고 할 줄 알았어? 오빠는 10년을 날 만나와 놓고 날 정말 모르는구나. 물론 가정이 우선이야. 우리 엄마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빠를 위해 그리고 날 위해 엄마가 선택해서 음악을 내려놓고 아빠를 뒷바라지하고 나를 키워주셨어. 나도 지금은 내 삶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음악을 잠시 내려놓고 또는 음악을 포기하고 엄마처럼 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이 행복하셨나요? 전 저희 엄마의 그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 있다면 엄마가 그때 음악을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게 하고 싶어요. 엄마가 엄마 개인의 삶이 없어진 것 같아 너무 슬프거든요. 엄마의 환강기 사진들과 영상들을 볼 때면 너무 빛이 나는데 저를 키우면서부터는 그때의 빛이 아닌 엄마로서의 빛만 나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저도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겠죠. 내 남편을 빛나게 하고 싶고 내 아이를 빛나게 하기 위해 그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요하고 예의 없이 사돈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을 더 이상 욕보일 수가 없네요. 그렇게 의사 아들 좋다는 사람 많다고 하셨으니 선 보여서 장가 보내세요. 오빠, 지난 10년간 오빠 참 많이 좋아했어. 사랑했어.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오늘 어머니와 오빠의 행동들을 보니 그 사랑했던 마음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사라진 듯해. 내 부모님을 이렇게 욕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야. 오늘로써 우리 사이는 끝이야. 그게 내 탓이라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 나한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내가 사랑하는 2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게 먼저야. 딸의 그 말에 안싸더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렇게 되바라진 거 미국식이니? 아니면 유럽식이야? 아줌마, 더 이상 아줌마랑 할 말 없어요. 그러니 말도 걸지 마세요. 엄마, 가자. 아빠 뭐해요? 일어나요. 집에 가자. 오빠, 나한테 전화하지 마. 문자나 그 어떤 연락도 하지 마. 구질구질하게 전화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이보다 더한 밑바닥은 보고 싶지 않아. 오빠 아직 젊어. 직업도 좋겠다. 충분히 좋은 여자, 오빠네 집구석에 비위 맞춰줄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는 저희를 데리고 일어섭니다. 솔직히 저는 괜찮았어요. 저희 남편도 괜찮았습니다. 제 딸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제 딸은 생각보다 마음이 더욱 단단하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와 우리 셋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살피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이야기 없이 일상을 이어가던 중 얼마 뒤 딸이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속초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딸이 3살 때 한국에 와서 함께 처음 보았던 한국의 바다를 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딸이 그러더군요. 솔직히 아무렇지 않다면 거짓말이라고요. 하지만 자신은 씩씩하게 이겨낼 것이라고 다 털어낼 테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힘들면 힘들다, 괜찮으면 괜찮다고 할 테니 그때마다 자신을 다독여 달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셋은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보듬었습니다. 그 일이 벌써 5년 전이고 얼마 전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딸을 너무나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위, 그리고 사돈들이지요. 그 사이 딸은 한국에서 교수와 연주가로 나름의 입지를 굳히고 있고 시국의 일에 연주에는 조용합니다. 그때 그렇게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이유가 지금의 사위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감사하게 여기게 하려고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일들은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작은 부분까지 모두 지워버리고 딸이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